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뇌물수수죄로 기소되면서 법원은 역사에 남을 뇌물죄 판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법률 이론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법조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과 검찰의 공모 공동정범 이론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부딪힐 전망입니다. 공모 공동정범 이론은 2인 이상이 공모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을 때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은 사람도 범인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인데 대법원의 1997년 판결이 근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록 전체에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 그 의사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가령 조직폭력배 두목이 범죄를 기획하고 조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뒤에서 지켜만 봤더라도 이를 같은 범죄 실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근거로 직접 돈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공모 공동정범 이론 자체에 대한 반론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론을 펴는 이들은 실행 행위를 분담하는 것이 공동정범에서는 필수적이므로 실체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실행 행위 분담이 없는 공모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입증할 단계가 너무 많다는 점도 법적 공방의 대상입니다. 검찰이 이 이론을 적용하려면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공모를 한 사실과 실행에 따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사전에 의논한 증거와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한 증거 등을 모두 단계별로 밝혀야 합니다. 검찰 출신인 대형 로펌 변호사 A씨는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나오거나 당사자 자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